44번은요, 일단 요 자체가 불편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야 돼. 뭘로 정리하고 싶어요? 얘랑 얘가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A 합 B 교 C, 이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으로 묶어보면 훨씬 쉬운데 비교 C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1, 2 합집합 3이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너무 굳이 스케일이 커져서 식이 좀 길다 싶으면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5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위에 뭐 주어있는 조건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이제는 스톱해야 돼요. 그거보다 우선순위 높은 게 일단 식부터 간단히로 가셔야 돼. 요 식에서 공통되는 건 합집합 B죠. 합집합 B. 그러니까 A 교 A 여에다가 합집합 B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럼 공집합, 합집합 B니까 결국엔 B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미리 그려놨다면 허탈할 뻔했죠. 안 그래도 되니까. 그러니까 1, 3, 5가 답이고 그거의 합이니까 9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식부터 간단히, 그 다음에 안 보이면 그림,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그림에서 안 되면 사실 답이 없죠. 그림에서 안 되면 답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식부터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알면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공식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그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이 최후의 방법. 이 문제를 이제 46번 보시면 여기도 식이 복잡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요 여집합이 있고 괄호로 묶여 있어서 드모르간 법칙으로 봐도 돼. 하지만 걔보다 간단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냥 숫자 있을 때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3의 제곱은 뭐 7이다 이러면 요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옮겨주는 이런 걸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려면 뭐 했어야 되냐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였죠. 이것처럼 여기도 저 여집합을 옮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옮기냐면요, 전체의 여집합 여기에도 여집합을 해주면 좌변은 A 차집합 B 합집합 B가 되고요, 우변은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죠. 됨?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아까 이거 차집합이 불편하다고 했었잖아요. 차집합을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거는 뒤집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는 전체 집합. 그럼 얘는 다시 교집합 합집합이 다르니까 이건 결합 법칙 아니고 분배 법칙. 그럼 A 합 B의 교집합의 B 여 합 B는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자체가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죠. 요 부분 자체가 전체 집합이라서 그거의 교집합 얘는 다시 A 합집합 B가 나올 거고 그냥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 5번이에요. 47번은요, 분배할 거 있으면 분배하고 묶을 거 있으면 묶고 막 이런 건데, 여기 자체 첫 번째 기억 보시면 분배해야겠죠? 그럼 분배해서 기억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A교 A여 합에 A교 B니까요. 근데 여기 자체가 뭐예요? 공집합 합집합에 A교 B니까 그냥 A교 B죠. 맞는 말. 그 다음 니은이요. 니은은 잘 보니까 뭐 공통이 없죠. A합 이것도 아니고 B합도 아니고. 근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요거, 아직은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이걸 보면서 드모르간이 보이셔야 돼요. 바꿔볼까 해서 바꿔보면 앞에는 그대로 교집합, 뒤에는 A 뒤집고 기호도 뒤집고 B도 뒤집어서 전체의 여집합으로 하면
얘는 똑같은 놈의 원래 거랑 뒤집은 거랑 교집합이죠. 그럼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굳이 치환을 하자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x라는 걸로 치환을 하면 요런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집합인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만나면. 차집합은 뭘로 바꿔주자고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 그래서 디귿 보시면 A교 B의 여 교집합, A교 C의 여 이렇게. 차집합은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나온 걸 뒤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A교 B교 C의 여집합. 왜냐하면 얘는 차집합 뒤에 있는 게 요 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덩이를 전체를 뒤집는 거예요. 되셨죠? 공식이 차근차근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좌변 보시면 다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교집합끼리는 뭐가 성립한다고 했냐면 교환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림으로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럼 교환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순서를 바꾸면 A교, B, 여, 교, C, 여로 바꿀 수 있어요. 좌변을. 근데 A교 A는 누구야? 나랑 나의 교집합은 나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요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걸 보면서 또 드모르간이 혹시 보이나요? 드모르간으로 바꿔주면 A교 B 뒤집고 기호 뒤집고 얘 뒤집어서 전체 이러고. 그럼 얘가 과연 얘랑 같니?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이게 완전 그냥 식으로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우리 식으로 못하겠으면 뭐 한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A, B, C A, B, C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좌변 자체의 모양은 저 차집합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러면 A 차집합 B니까 여기죠. 거기랑 A 차집합 C니까 여기죠. 그럼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어디가 최종 범위냐면 요만큼인 거 보이시나요? 이해됨? 요만큼이 최종적인 모양이에요. 그럼 오른쪽도 그렇게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그럼 오른쪽의 그림은 A 차집합 비교 C거든요. 그럼 A에서 비교 C를 빼란 얘기야. A에서 비교 C는 어디냐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비교 C. 그럼 A에서 저만큼을 빼면 어디냐면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죠?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인하면 얘는 당연히 틀렸다는 거 볼 수 있고, 나는 그림은 뭐 쉽긴 하지만 난 식으로 가겠다 하면 식으로 1번처럼 풀면 되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거야. 그림으로는 풀 수 있지만 또 식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본인의 편한 걸로 가시는 걸로. 자, 48번 풀어보면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 A 차집합 B는 이렇게, 교집합은 이렇게 생기는데, 일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식이 복잡하니까 요거부터 정리를 하면요. 교집합, 합집합, 갑자기 차집합이 나오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차집합은 뭘로 바꾸자? 앞에 거 그대로 놓고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다시 여집합. 이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때의 공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면 앞에 거는 A 여 교 B의 여 괄호 열고 합집합 A 여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무슨 법칙이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같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럼 분배 법칙으로 끌어내면 A여 교의 B여 합 B가 되겠죠. 그럼 B랑 B의 바깥이랑 더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고,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인데 얘는 그냥 A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문제 상황에서 A 여집합을 찾아내려면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긴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A, B가 있을 건데 A 차 집합 B에는 여기가 되겠죠. 2, 5. 그 다음에 A교 B에는 너무 높네. 1, 3, 5, 7. 뭔 소리야. 1, 3, 7, 9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보는 상황은 A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면 지금 쟤네 저기 적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죠. 어디 있는지는 중요치 않고 그냥 A 여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전체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4개구나. 끝입니다. 49번은 기호를 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4개인데 차집합 B는 이렇게 생긴 애 원소 개수는 5개인데 지금 뭐가 걸리냐면 여기가 걸리셔야 돼.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겠구나. 이거 무슨 법칙이죠?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얘는 A 뒤집고 B 전체의 여집합 그거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 해놓고 전체 집합하고 A, B, A 차집합 B는 여기니까 여기가 7개.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요 바깥에 5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전체 영역에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은 이제 여기만 남은 거잖아요. 전체 집합 영역 중에. 근데 전체가 몇 개야? 24개니까 24개 빼기 7 빼기 5 한 개 나머지 영역이겠죠. 그게 바로 B의 원소의 개수일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가 되겠죠. 자, 50번 문제도 풀어보면요, 원소의 개수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고 요쪽과 요쪽이 좀 손댈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손대면 드모르간 법칙으로 N, A 합 B의 여집합은 1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길 좀 정리를 해야겠죠. 차집합은 불편하니까 뭘로 바꾸냐면 교집합 뒤에 뒤집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N, A 교 B의 여 합집합 B 교 A의 여. 잠시만요. 이 문제는 지금 요 식을 변형하기 전에 일단 그림으로 표현해서 혹시나 더 쉽게 풀 수 있는지를 보려고 그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집합 놓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놓으면 A교 B에 4개가 들어가 있고 요 바깥이 12개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쪽에서 12개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물어보는 영역이 어디냐면 마침 여기랑 여기만 물어보는 중이죠. 그쵸? 전체가 몇 개야? 40개인데 내가 알고 있는 영역만 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영역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식을 변형할 필요 없이 40 빼기 16 해서 답은 24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요거를 변형해서 물론 또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 차집합의 장점은 뭐냐면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편해요. A교 B의 여집합의 그림을 생각하는 것보다 A 차집합 B의 그림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나온 식이에요. 그래서 툭툭 하고 나머지 영역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전체에서 빼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51번 문제는요, 이제 기호로 나온 게 아니라 글로 쭉 나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집합기호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호를 써야 되는데 상민이네 반 학생이 45명이래. 그럼 이게 전체 인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호로 쓰자면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45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수학을 신청하는 사람과 영어를 신청하는 사람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수학을 신청한 사람을 A집합이라고 하고 영어를 신청하는 사람을 B집합이라고 하면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23이 되는 거였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18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데 수학과 영어를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1명. 그럼 요거를 이제 집합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이 얘기거든요. 자, 요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수학을 신청한 사람, 영어를 신청한 사람, 뭐 수학과 영어를 모두 신청한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지금 수학과 영어를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그림에서 바로 여기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영역에 있는 애들이 11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합 B의 여집합 얘가 11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명수는 명확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34명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나랑 내 바깥을 더하면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1명이니까 여기 전체는 34명이 나와야 전체가 45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NA 교 B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50일 나오나요? 40일 나오나요? 40일 40일 빼기 얼마 해야 34가 나오는 거죠? 7. 자, 이렇게 해서 교집합은 7명이구나.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요, 수학만 신청한 학생이거든요. 그럼 수학만 신청한 학생 수를 기호로 적으면 A는 신청하고 B는 신청하지 않고가 되는 거죠. 수학은 신청하고 영어는 신청하지 않고. 그러면 이 값은 A의 전체 인원이 23명인데 거기서 둘 다 신청한 애를 빼면 1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0번에서는 지금 A차 집합 B가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원소들이 몇 개는 나와 있죠. 저걸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교집합 당장 보이는 건 6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A차 B 하니까 8만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보이는 건 6밖에 없지만 여기에 5랑 그 다음에 2A-B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6 빼고 나머지, 뭔 소리야, 미안해요, 8 빼고 나머지. 그래서 8 빼고 5, 6, 2A-B는 다 여기 교집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랑 같은 거 지금 버리면요, 지금 6은 이제 찾았고, 그러면 5가 3이랑 같을 수 없으니까 5는 얘랑 같을 거고 3은 얘랑 같겠죠. 그래서 그거를 풀 겁니다. 그래서 2A-B는 3이어야 되고 B-A는 5여야 되니까 둘을 연립하면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A는 8, 그럼 B는 13이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21 해서 답은 5번입니다. 61번 문제는요, 다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거래요. 그럼 이게 언제 성립하는지 보면요,
A랑 B랑 합했는데 A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A가 B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모양 자체에서 성립하는 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A에서 B에 겹치는 부분을 빼면 그게 B에 포함되니?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뺀 건 여기인데 B에 포함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1번은 안 됨. 2번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 나와야 돼?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A라는 애랑 B의 여집합이면 이거 전체잖아요. B 빼고 다. 그럼 다 색칠되니까 결국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면 맞는 말인데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작은 쪽으로 겹쳐지겠죠? A가 아니라 B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A죠. 근데 A가 B에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B차 집합 A는 당연히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전체를 빼버리면 B에서 B를 빼겠다는 얘기니까 공집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62번도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쟤네들의 원소의 합 뭐 해야 될까요? 그림으로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전체 집합 있고 A 있고 B 있고 얘가 물어보는 영역은 이제 A 합집합 B의 바깥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한번 잘 찾아보죠. 일단 A 여집합이 3, 6, 9, 12, 12잖아요. 근데 A 합집합 B에는 3이 있고 9가 있으니까 3하고 9는 여기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6하고 12가 요 바깥에 있겠죠. 근데 A 여집합 자체가 여기를 다 아우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 바깥에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6하고 12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사실 뭐였냐면 A 여집합 중에 B에 들어가는 애만 골라낼 수 있으면 나머지 6하고 12는 아 바깥에 있는 원소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둘을 더하면 18 이렇게 됩니다. 근데 63번은 이제 문제 이 정의 자체를 이해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A 첨자 K라고 쓴 걸 이렇게 정의한대요. 자연수 K의 배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이해를 하느라고 A2라고 적으면 여기 와 있는 애들은 2, 4, 6, 8 요런 애들인 거죠. A3 그런 애들, A4 그런 애들. 그래서 이걸 사실 말로 풀면 풀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쓱 한번 규칙을 찾아볼게요. A24부터 찾아보면 A24면 24의 배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40은 40, 80 퉁퉁퉁 이렇게 가겠죠. 근데 합집합이잖아요. 네, 합집합이니까 24의 배수와 40의 배수들이 다 들어있는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24나 40보다 작은 숫자의 배수들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24와 40을 모두 나누는 숫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나누는 숫자들의 최대니까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설명을 해드리면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애들이 내려오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 내려와서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그래서 A의 8이라는 집합은 24의 배수도 포함하고 40의 배수도 포함하니까요. 얘가 바로 최대값.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64번 갈 건데요. 64번 같은 문제는 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게 길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또 보기에서 찾으려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편하겠어요? 그림으로 비교해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A, B, C
라고 놓고 A차 B에서 C를 뺀다. A차 B에서 C를 뺀다 그러면 여기 영역인 거죠. 저기 영역이 나오면은 보기를 찾아보자 이건데 A 합집합 B에서 C를 빼는 느낌은 아니죠. 그림을 다 보여드려요? 안 보여드려도 되죠? 상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A교 B에서 C를 뺀다. 그러면 여기밖에 안 나오겠죠. 땡이고 A차 B합집합 C 그럼 A에서 B합집합 C를 뺀다. 뭔가 말이 맞는 것 같네요. A라는 집합에서 B합집합 C 모양을 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B교 C를 뺀다는 건 A에서 B교 C면 요쪽이니까 저 모양이 나올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B교 C 여집합 얘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A교 B교 C의 여집합이죠. 그럼 결국에 이 모양은 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변형할 때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식으로 그림 찾기가 어렵네. 그러면 그때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볼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림 자체가. 65번 가겠습니다. 65번은 원소의 개수 나와 있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 또 최대값, 최소값까지 나오니까 어려운 축이긴 문제입니다. 그래도 잘 중요한 거니까 별표 좀 체크해 놓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역시 그림이 좀 필요한데 이 전체 집합의 개수는 60개고 그 다음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과 A라는 집합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교집합에 있는 영역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줄고 느냐면요. 일단 단적으로 생각하면 A 여집합이 22개인데 B 자체가 40개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걔네들을 더하면 62니까 초과가 되죠. 그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겹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건 A 여집합이 22개란 얘기예요. 그럼 A 여집합이 극단적으로는 다 B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여집합이 22개인데 여기만 22개가 있고 여기는 빵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B가 40개니까 여기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올 수 있는 애는 18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 개수가 60개니까 뭐 이쪽에 2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가능한 건 18개가 가능해요. 일단은. 근데 만약에 18개보다 적을 수 있다, 적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만약에 17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B의 나머지 있는 원소는 몇 개가 되냐면 23개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그러면 A 여집합이 22개인 게 깨지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최소 18개여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을 늘려볼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늘려지냐면 마찬가지로 기준은 22개는 바깥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A를 이렇게 놓으시고 극단적으로 B가 A를 품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A 여집합은 22개인데 요 바깥에 22개가 있으면 B 전체가 40개니까 불가능하죠. 62개로 되니까 전체보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바깥에 20개가 있고, 왜냐면 B가 40개니까. 그럼 요 안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집합에는 몇 개가 있는 거죠? 38개가 있어야 B가 4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또 요것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체크해 볼 거는 39개가 가능하냐? 그러면 나머지는 1개고 요 바깥에 21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A 여집합이 22개여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 전체 집합이 60개라는 거에서 깨지죠. 그러니까 최대는 38개까지밖에 못 있는다.
그래서 38과 18을 더해서 56,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공식으로 뭐가 해결된다기보단 그런 감으로 얘를 찾아야 된다는 거,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을 내가 만들어서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유형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익숙해지면. 처음 봐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또 만나면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66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문제는 항상 그림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은 뭐냐면, 중요한 조건은 여기가 중요한 조건이 돼요.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랑 C는 안 겹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랑 B, B랑 C는 안 겹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겹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A, B, C는 A랑 안 겹치게, 그럼 이렇게가 가장 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A랑 C는 안 겹치게 그래놓고 문제를 봤더니 A는 6개, B는 8개, C는 7개인데 A 합 B가 나와 있네요. 13개로. 그러면 A교 B는 몇 개라고 알 수 있죠? A랑 B를 그냥 더하면 얼마 나와? 14잖아요. 그러면 근데 합집합은 13이라니까 하나가 겹쳐 있겠죠. 그 다음에 B교 C는 몇 개가 겹쳐 있냐면 몇 개? 6하고 8하고 7하고 더하면 15인데 그럼 3개가 겹쳐 있네요. 그럼 그거를 저기다가 써 넣어. 여기 하나, 여기 3개. 지금 구하라는 건 뭐예요? A 합, B 합, C 요 전체거든요. 그럼 우리 A 합, B 원소 구할 때를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저 겹치는 부분이 각각 2번씩 세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거의 값은 A 더하기 A가 몇 개랬죠? 7? 6.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겹치는 거 2개를 한 번씩 빼주면 되는 거겠죠. 약간 그림처럼 생각해요. 종이가 2번 겹쳤는데 그 부분 하나 빼는 거야. 1 빼고 또 3이 2번 겹쳤으니까 한 겹 빼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답은 17이 나옵니다. 67번 보시면 이제 얘를 이제 식으로 또 표현을 해야 돼서 좀 해보면, 일단 전체 집합이 몇 개라는 거, 전체 원소가 60이고 그 다음에 집합 P의 원소가 P를 읽은 회원 36명, NQ는 29, NR은 38. 그 다음에 세 권 모두 읽은 회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교, Q교, R 한 개 7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만 표현해도 뭔가 좀 불편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전체 집합 A, B, C 그리면 요 안에가 7이라는 거 알려져 있고, 아이고 A, B, C가 아닌데 P, Q, R 이렇게 해서 P집합은 얼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에 대한 조건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적어도 한 권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읽는 애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요 영역의 원소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60명은 저 PQR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N, A 합, B 합, 왜 자꾸 A, B라고 쓰죠? N, P 합, Q 합, R이 60이야. 근데 얘 더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3장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몇 장씩 겹칠까요? 선생님 지금 체크한 것은 2장씩 겹치겠죠? 봐봐요. A 하나 놓고 B 하나 놨어.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또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요 가운데는 몇 번 겹칠까요? 3번 겹치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NP 더하기 NQ 더하기 NR
R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을 더해요. 그러면 지금 교집합 부분 요 부분 아씨 쓰기가 그러네요. 겹쳐 있으니까 일단 P교 Q를 하나 빼죠. 그 다음 빼기 또 P교 R도 빼요. 그 다음 빼기 Q교 R도 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빵꾸 나 있어요?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죠. 그러니까 3번 겹쳐 있는 애를 3번 다 뺀 거야 지금, 그죠? 종이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더하기 P교 Q교 R을 해줘야 저 영역에 있는 한 장 한 장 한 장씩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정리하면요, 60은 지금 P의 개수가 36 더하기 29 더하기 38 빼기 이거 쓰기 좀 귀찮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써야 되네요.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N P교 Q 더하기 N P교 R 더하기 N Q교 R 저 값은 36 더하기 29 더하기 38 더하기 7에 빼기 60 하면 그 값이 50이 나오죠. 근데 이 값을 왜 구했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3권 중 한 권만 읽은 회원 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랑 여기 영역에 있는 회원들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 전체에서 저 교집합 부분을 빼려고 그래요. 전체에서 그 교집합 부분을 뺄 건데 그게 어디냐면요, 얘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쟤를 식으로 나타내면 얘에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가운데 거. 그쵸, 가운데 거. 왜냐면 지금 이대로면 얘 더하기 얘 하면 요 가운데 부분이 몇 장인 거야? 3장인 거죠. 그러니까 몇 개를 빼줘야 돼? 2개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전체 60에서 빼기 요 모양을 뺄 건데, 그 모양 빼는 게 지금 요 값이 아까 50이라 그랬죠? 50 빼기 저 가운데 걸 2번, 가운데가 근데 7이었잖아요. 그래서 14. 그럼 요거 계산하면 60 빼기 36. 그럼 요거 계산하면 24가 답입니다.